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댓글은 우리나라 법은 왜 이러냐는 댓글이 많은데요.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위드라이브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은 음주운전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행사가 많은 연말 연초, 아니면 명절이 있는 9월, 10월, 아니면 날씨가 풀리는 5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시기 상관없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4월 8일 오후 12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를 넘어 4명의 아이를 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의 아이들은 중상을 입었죠. 4월 9일 오후 6시 40분 떡볶이 배달을 가던 삼형제의 아버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고 4월 9일 오후 5시 인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 인근에서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가드레일을 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량 안에는 6살 딸이 함께 동승해 있었습니다. 또 4월 11일 광주 새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과 10km 추격전을 벌인 후 체포되었고 4월 12일 새벽 5시 20분 대전에서 중앙선을 넘으며 역주행하던 음주운전자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이 출동,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과 저항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과 음주운전을 한 배우가 약식 기소를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 모든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뉴스에 등장하는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음주운전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량을 봤을 때 2020년 11.8만 건에서 2022년 13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2023년 1월에서 3월달까지의 적발량은 1월 9,313건, 2월 9,038건, 3월 11,141건으로 이 수치는 3월 기준 하루에 359건씩 적발된 것이죠.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무려 44.7%로 마약사범의 재범률 36.3%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음주운전은 마약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실수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시작한 사람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음주운전에 걸린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전에 음주운전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말이죠. 그리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 맞은 거로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인 요소로 설명드리자면 인간은 위반되는 행동을 처음 할 때가 어려울 뿐 한번 그러한 행동을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본인의 행동이 위반되었다는 사실에 둔감화가 일어나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처음 음주운전을 했을 때 걸리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위험에 둔감해지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행동은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필 그때 나타나서 운이 좋지 않아서 라고 원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난 가해자들이 느끼는 수치심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적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사고 안 났는데 뭐 어때? 라고 여기는 사회 인식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범죄가 습관이라는 말로 합리화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를 살인범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종신형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이상인 경우 만취운전으로 분류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최고형량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죠. 실제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1999년 음주운전 사고와 2000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서민들의 법안 개정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개정되면서 그 이후로 음주운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입니다. 게다가 2007년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차키를 빌려준 사람과 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판매자 또는 자동차에 같이 탄 동승기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1990년 1400명대에서 2021년
152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죠.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자는 2000년 1200명대에서 2020년 287명으로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본의 인구수보다 2.4배 낮은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들지 않은 편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 씨가 숨지면서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여 제도의 변경을 이끌었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폐지하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럼에도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오후 7시 50분쯤 인천 중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산타페 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었고, 피해자가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있는데 도대체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2007년 우리나라 법원에 도입된 양형 기준에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죠.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8년, 뺑소니 가해자에게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도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가해자의 음주운전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아닌 다른 제목으로 형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더불어 윤창호법은 작년 11월 3번의 위헌 판결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작년 12월 위헌사유보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4월 4일부터 위헌 요소가 사라진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윤창호법을 알고 계셨나요? 법에는 양형 기준이 있다는 것,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었다가 새로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법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어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건 우리들의 몫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주 단속 기준은 보통 0.05%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소주 두세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이죠. 그렇다면 소주 한 잔은 괜찮은 걸까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 걸까요? 지난번에도 안 걸려서 괜찮아. 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아. 음주 단속 없을 시간이니까 괜찮아. 나는 술 마셔도 멀쩡해서 괜찮아. 한 잔밖에 안 마셔서 괜찮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도 처벌도 아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아닐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지킴이 위드라이브였습니다.